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지요? 수치 하나에 머릿속은 금세 심장병 뇌졸중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68세 신경과 전문의 박태수입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생각보다 무서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다루면 평생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기부터 끊으시죠? 하지만 정작 진짜 주범은 밥상 위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내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처음 들으시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75세 정인자 어르신은 병원에서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식단을 확 바꾸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모두 끊고 야채만 드셨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몸은 점점 피곤해졌고 손주들과 놀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나쁜 것부터 떠올리시지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의 벽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며 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기초 건축 자재이자 에너지의 기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피 속에서 혼자 떠다니지 못합니다. LDL과 HDL이라는 운반차에 실려 움직입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배송하는 택배차입니다. HDL은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리는 청소차입니다. 이 둘이 균형 있게 움직이면 혈관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LDL은 무조건 나쁘고 HDL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팀원입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비율과 흐름입니다. 68세 최재문 어르신은 수치만 믿고 고기, 달걀, 생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몇 달 뒤 기억력은 떨어지고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몸에 필요한 재료까지 없애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이 나빠진다, 근육이 약해진다 하는 말을 듣고 겁을 먹지요. 하지만 스타틴은 4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약입니다. 정기적으로 간과 근육 상태만 점검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71세 윤호정 어르신은 인터넷 글을 보고 혼자 약을 끊었다가 수치가 급격히 올라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복용과 식습관을 병행하며 수치와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약은 적이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진짜 주범이 무엇인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기부터 줄이십니다. 삼겹살, 달걀, 생선을 딱 끊고 샐러드만 드시지요.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우리 간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 재료가 바로 밥과 설탕입니다. 흰밥, 식빵, 라면, 달달한 커피와 간식이 간을 자극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치에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70세 김은숙 어르신도 고기를 완전히 끊고 흰밥과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해 하셨지만 몇 달 뒤 수치는 오히려 올라갔고 몸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고기 끊었는데 왜 이러죠 하시더군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간을 자극해 LDL을 잔뜩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기름은 뺐는데 설탕은 더 넣은 꼴이지요. 저는 김 어르신께 식사를 잡곡밥과 생선 위주로 바꾸고 단 음료를 끊으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LDL 수치는 뚜렷하게 낮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웃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고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은 밥과 면이 중심이라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3끼 흰밥, 식빵, 간식빵에 달달한 믹스커피까지 곁들인다면 간은 매일 콜레스테롤 공장을 불가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은 어땠나요? 혹시 밥과 간식으로 수치를 높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식탁을 바꾸면 수치도 바뀝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건강한 혈관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곧바로 뇌졸중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는 혈관이 막혀 생기는 허혈성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져 생기는 출혈성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허혈성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LDL이 높아지면 혈관 안쪽에 기름층이 쌓여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전이 생기면 뇌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생깁니다. 반대로 출혈성은 고혈압이나 과음과 더 밀접합니다. 즉 콜레스테롤만이 아니라 혈압과 생활 습관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73세 박수자 어르신은 LDL 수치가 높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이 일상이었지요. 처음엔 콜레스테롤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과 음주를 함께 잡지 않으면 위험은 그대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고 술을 줄였으며 매일 2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LDL과 혈압이 모두 안정됐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출혈성 뇌졸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 높고 술을 자주 마시면 위험은 커집니다. 68세 최영철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혈압과 음주 습관이 나빴습니다. 결국 어느 날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초기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큰 위기는 피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후 술을 줄이고 저녁 식사를 바꾸며 매일 2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됐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제 저녁에 술 대신 차를 마시니 잠도 잘 와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은 절반의 관리에 불과합니다. 혈압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진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5%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혈관 건강은 수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의 진짜 모습을 아셨다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식탁과 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세요. 흰밥, 식빵, 라면, 달콤한 커피와 간식을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챙기세요. 고등어, 정어리, 아몬드, 호두, 올리브유는 혈관을 깨끗하게 돕는 좋은 친구입니다. 셋째,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큰 운동이 아니어도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뒤 수치의 변화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6세 김순애 어르신은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주 3회 고등어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걷기 시작했고 4개월 뒤 LDL 수치가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손주들과 산책할 때 더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식탁을 바꾸는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